자, 민주당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네. 공천 개혁이라는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음,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평가에는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번에는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 기준을 계속 늘려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뭐 당원 좀 바꾸긴 했지만 하위 평가를 받은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산을 더 크게 하는 크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현역 물갈이, 음. 기득권 교체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양한 시스템 다 좋은데 사실 민주당이 공천에서 혁신한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가 실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혁신 대상인데 음. 왜 다시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당내 혁신운동, 정풍운동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뭐 문재인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네. 때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계속 막 등장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분이 앞으로 정치를 잘할 거다라는 걸 담보해주지 않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나는 어떤 정치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줘야 되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증명 거의 없이 관계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위험한 방식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도 민주당이 어떤 공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어떤 새로운 혁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지금 당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586 용태론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죠. 네. 저는 그게 586이냐 아니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냐 반개혁이냐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586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일부는 과거의 개혁에 독재 타도했던 군부 독재 타도했던 여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586 전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지금의 개혁 과제에 동의하고 동참할 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예. 판단해서 좀 과감한 물갈이 혹은 과감한 용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가서 네, 기업의 총수들하고 술을 하시고 또 지난번 부산 가서는 먹방 네. 뒤에 병풍처럼 총수들 세워놓고 먹방하시고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대체? 그 지금 뭐 전두환 뭐 대통령이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고 MB가 가장 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그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지금 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유와 자율성,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총수들 막 끌고 다니면서 바쁜 총수들 끌고 다니면서 병풍 세우고 떡볶이 먹이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어떤 정책들을 지금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예. 또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도 다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아서 국민들이 다 지금 진짜 힘들죠.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렇죠. 저렇게 폭탄주와 예. 먹방을 찍으러 다니는 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뽑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예상했던 모습이었고 뽑아준 사람들마저도 심각하게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은 음. 대한민국에는 불운이다. 음.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음. 죽게 생겼다라는 네. 생각으로 음. 저는 그렇게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야말로 진짜 엄중하게 봐야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지금 탄핵을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계속 것이고요. 얘기하는 거다. 또 한편으로는 예. 탄핵이 아니더라도 헌법 개정을 헌법 개정.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정당이 뭘로 묶일 거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내거는 가치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음. 저항한다, 대항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라는 걸로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끝내는 방법은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총선 이후 레임덕이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모임 플랫폼 정당들이 어떤 합의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그 합의서가 탄핵을 공동 발의하거나 아니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합의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네.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 그 총선 이후에 정책 연대가 가능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고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공동 행동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공동 행동을 총선 전에 안 해놓으면 못하죠. 총선 끝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미리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헌법 개정안도 그래서 시민사회들이랑 계속 논의하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 그 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가는 제도 자체를. 그래서 병립형을 네, 지지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네, 지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은 그럼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당에서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과 이 부분은 합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 반대하는 의원 그룹이 또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분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분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을 지도부가 총선 앞두고 밀어붙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국힘과는 합의가 되더라도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래요?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찬성을 해도 네, 왜냐하면 지금 현 정치권 자체를 다 썩은 정치인들,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는 정치인들이다라고 낙인 찍으면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도 이게 궤가 맞는 건데 거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악을 척결했던 검사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들을 대거 배치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언론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전망이 아니라 언론 쪽에서 오히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립형으로 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찬성하고 있으니까 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네. 민주당에서 위성 정당을 어차피 국민의힘 만들잖아요. 100%. 네, 만들겠죠. 우리 또 만든다. 네. 그렇게 하면 비판을 받아서 그런가요? 그렇게 뭐 되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까 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 위성 정당을 만들지 말자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뚫고 반대를 무릅쓰고 위성 정당을 무리해서 가고 또 국민들께서 그거를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걸 정치적인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그러면 차라리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 연대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어차피 플랫폼 정당도 위성 정당이다. 예. 민주당이 합류하는 순간 위성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할 겁니다. 수는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위성 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도 플랫폼 정당 합류하자고 얘기해요. 위성 정당 방지법을 낸 분들도. 뭐 그래요? 그러면은 위성 정당 방지법이 당론으로 되거나 이거를 통과시키면은 우리가 플랫폼 정당도 우리는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된다. 못 원래 들어간다. 뭐, 윤리적으로. 예, 어떻게 그렇게 모순적인 주장을 하냐. 틀렸다. 저는 지금 약간 그 반대하는 입장이긴 무슨 했거든요.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계획이 뭡니까? 당연히 수사기소 분리죠. 네. 예. 물론 이제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범야권의 연대가 네. 공고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속하게 제도화시키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얻는 순간 네. 급격하게 레임덕이 올 수 있고 민주당 단독 과반이라고 하면 야권을 합치면 훨씬 더 크게 이긴다는 뭐 전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예. 끝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조기 종료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비상 뭐 어떤 상황들이 예. 만들어지면서 뭐 이제 조기 퇴진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제도 개혁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검사 탄핵 계속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러고 있죠. 검사 탄핵은 21대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22대 때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해야겠지만 뭐 어쨌든간 누가 됐든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계속 22대에도 검사 탄핵을 여전히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 독재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들이거든요.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부 독재를 국회가 견제를 못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검찰 독재는요 국회가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 탄핵하면 돼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 예,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견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효적절하게 계속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처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들은 여전히 국회가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이제 21대에서는 사실 검사 탄핵이 더 이상 진행되기 좀 어려운 건가요? 더 해야죠. 저는 지금 예.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또 논의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한데 추가로 검사를 탄핵할 검사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의총에 보고하고 예. 그다음에 검사 탄핵을 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12월에 더 진행할 수 12월에? 있고요. 예. 그때까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1월 달에도 국회가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무조건 열릴 그렇죠. 거예요. 열려야죠. 예, 그래서 1월 달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개별 케이스들 여러 가지 범죄 유형에 대한 케이스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발굴하면서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이? 그거는 좀 아직 그 공개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범죄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뭐 한두 건 혹은 세네 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다각적으로 보고 있고 뭐 제보도 받으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되면 탄핵할 만하다라고 싶을 때 탄핵을 저희가 의총에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탄핵까지는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조사가 위법은 분명해 보이는데 분명한데 예. 누가 어떤 잘못,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불분명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그렇지. 수사기밀 유출한 것들, 네. 언론에 흘려준 거 분명히 위법한 결과물은 존재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흘려줬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럼 이거는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설특검법상 특검 제도를 이거 좀 신속하게 가능하니까 예. 상설특검법상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사해서 밝혀내자라는 것들을 지금 논의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의총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사 특검 탄핵을 하다 보면 검사들도 이제는 일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고 네. 한 번도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가 견제받은 대상이 된 적이 없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네. 견제받는 대상인데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검찰 사회도 제가 뭐 듣기로는 굉장히 크게 동요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위에서 혹은 정권에서 시킨다고 함부로 할 건 아니구나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위법이 밝혀지면 정말 자기는 다 잃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공직이 5년 동안 임용도 안 돼, 변호사도 5년 동안 맞습니다. 개업이 안 돼. 그러면 뭐 정권에 줄 잘 섰다가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탄핵된 검사라는 굉장히 오명. 헌정사에 남는 불명예를 그렇죠. 맞습니다. 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 탄핵이랑 달라요. 예, 장관 탄핵은 헌재도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검사 탄핵은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죠. 정치적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다. 네. 그리고 두 사람 보면 지금 탄핵된 두 사람 보면 총 3명. 세 명.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그 비리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이미 충분히 뭐 확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충분히 파면될 정도의 위법 행위들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미 의원하고 50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 이거 금방 지났어요. 50분이. 그러네요. 금방 지났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김영미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부족함이 많지만 예. 또 검사 탄핵도 그렇고 특검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서 맞습니다. 총선 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검사 탄핵도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도 잘 하셔야 되니까 네. 다음번에 또 되세요. 아, 그랬으면 국회의원.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되셔서 네. 이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완성이 안 됐지만 네. 이제 미완의 완성이지만 첫걸음 뗐으니까 김용민 의원처럼 이렇게 열심히 검찰 독재 막으려는 분들이 국회에 계속 남아서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깃발을 함께 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22대 국회는 많이 오셨으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검찰 관련된 얘기들 또 송영길 전 대표 영장 실제 심사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용민 의원과 함께했던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라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의원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